안녕하세요. 한류 신과 해외 반응을 소개하는 한류 클래스 TV입니다. 오늘은 살인의 추억과 추격자를 혼합한 엄청난 K 액션 스릴러 영화라고 극찬받는 영화의 외신 리뷰를 살펴보고 이 영화에 열광하는 미국 영어권 시청자 반응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솔직히 이 영화는 2012년 개봉 당시 국내에서 272만 명의 관객을 동원하며 1200만을 동원한 도둑들과 광희와 700만을 동원한 어벤져스와 늑대소년과 같은 흥행영화에 가려져 크게 부각되지 않았던 작품입니다. 어찌 보면 2003년 이후 2012년이 우리나라 영화의 제2의 황금기가 아니었나 생각할 정도로 다양한 영화가 쏟아지며 할리우드 영화 어벤져스, 호빗, 배트맨, 다크나이트 라이즈 등과 맞짱을 뜨던 시기였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도 이 영화를 보면서 전체적인 스토리 포맷은 흥미로운데 뭔가 디테일에서 2% 부족하다는 생각을 하게 만든 작품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 영화를 보고 놀란 것은 스토리보다 뛰어난 액션 장면들입니다. 결국 이 감독이 나중에 악녀와 넷플릭스 카터를 만들게 됩니다. 이 영화는 2017년 일본에서 22번째의 고백이라는 제목으로 리메이크되어 일본 329개의 스크린에서 개봉해 3주 연속 박스오피스 1위를 차지하며 하나 약 200억 원의 매출로 한국 리메이크 최고 매출을 달성하기도 했습니다. 지금부터 리뷰 전문 매체 스크린 아나키에 올라온 이 영화에 대한 리뷰 기사를 보시는데 전반부의 한국 영화에 대한 극찬이 흥미롭습니다. 칠흑같은 밤에 쏟아지는 폭우 소리가 젖은 땅을 밟는 부추의 무거운 소리와 함께 들립니다. 분위기는 불안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위협과 좌절이 공기 중에 남아 있습니다. 지치고 낙담한 형사가 멸시스러운 남자를 쫓습니다. 손에 젊은 여성의 피를 묻힌 괴물입니다. 하지만 법 집행관의 추적은 무의미할 것입니다. 이 얼굴 없는 유령은 공기 중으로 사라져 역사에 잊혀진 깊은 곳으로 사라질 것입니다. 이런 구조는 전 세계의 모든 종류의 매체에서 생겨난 수많은 서사를 쉽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한국 영화와 관련해서라면 이 국가의 영화 산출물을 진지하게 고려할 때 무시할 수 없는 몇 가지 강력한 작품을 빠르게 떠오르게 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봉준호 감독의 살인의 추억으로 한 국가 전체의 불안과 트라우마를 포착한 초월적인 장르의 작품으로 저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에게 한국이 제작한 가장 위대한 작품입니다. 또 다른 작품은 나홍진 감독의 추격자로 찾을 수 있는 모든 일반적인 관습을 의도적으로 짓밟고 그 과정에서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인 영화산업 중 하나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할리우드의 연쇄살인범 제작과는 달리 한국 영화들은 저지된 살인이나 체포된 범죄자가 주는 카타르시스로 우리를 달래려 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살인범들은 Tell Me Something, 용서는 없다, 개구리 소녀와 같은 다른 많은 한국 영화들처럼 결코 잡히지 않거나 법을 따돌립니다. 감옥에 갇히거나 죽더라도 그들은 일반적으로 주인공과 가까운 사람이나 서사 전반에 걸쳐 구하려고 했던 한 사람을 표적으로 삼아 마지막 범죄를 성공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승리합니다. 한국 영화 산업의 전체 범위를 반영하지는 않지만 이러한 영화와 다른 몇 가지 우울한 스릴러는 해외에서 한국 영화에 대한 인식을 형성하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잘 만들어졌고 지적이고 한반도의 고통스러운 현대사가 주는 감정적 공명의 뿌리를 둔 이 비공식적인 하이 장르의 이해는 한국 영화가 제공할 수 있는 최고의 일부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한국 영화의 엄숙하고 냉정한 상업 스릴러에 대한 회풀을 이어갈 또 다른 작품이 등장합니다. 내가 살인범이다는 위 작품과 즉시 일치하면서도 고유한 신선한 기질을 보여줍니다. 우울한 형사가 TV에서 연쇄살인 사건을 보도하는 뉴스가 요란하게 들리는 가운데 얼굴에 찌푸린 표정을 지은 채 지역 식당에서 밥을 먹고 술을 마십니다. 우리는 아직 명확하게 알려지지 않았지만 그가 담당 형사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가정을 하자마자 그가 겨누고 있는 바로 그 남자가 식당으로 뛰어듭니다. 뼈를 부수는 일격, 죽음을 무릅쓴 스턴트, 그리고 뚜렷한 위험 감각이 가득한 강렬한 추격 장면이 시작되는데 모두 매우 훈련된 편집의 박자에 맞춰져 있습니다. 칼이 찔린 형사는 바닥에 누워있고 젖고 패배했습니다. 그 적대자는 그를 끝장내기는커녕 그의 뺨을 베고 나중에 내가 필요해라는 불길한 말을 남깁니다.
이 정병일 감독의 픽션 장편 데뷔작의 오프닝 액션 장면은 엄청난 충격을 주며 한국 최고의 스릴러에 취하게 하는 무게감과 매우 효과적인 액션 영화의 대조를 결합합니다. 그것은 무엇이 올 것인지에 대한 기준을 꽤 높게 설정했고 살인의 추억은 확실히 그렇지 않지만 이 액션 스릴러는 그의 가장 즐거운 장르 작품 중 하나로 자리매김했습니다. 다큐멘터리 데뷔작 액션 보이스에 이은 정 감독의 두 번째 영화는 엄청나게 결함이 있을 수 있지만 지난 10년간의 더 성공적인 폴리 제네릭 한국 영화들을 떠올리게 하는 즐거운 여정이기도 합니다. 뻔뻔스럽게 오락을 추구하는 내가 살인범이다는 그 영향력의 꼬리표에 매달려 표적을 맞춥니다. 다음은 내가 살인범이다를 시청한 미국 영어권 시청자 반응입니다. 2편 이상의 한국식 사이코 킬러 영화를 본 후 마침내 추격자와 살인의 추억에 견줄 최고의 사이코 킬러 영화를 찾았습니다. 이 영화는 초반에 할리우드의 한 조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캐릭터를 끼워넣고 관객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한 배경 스토리를 제공하고 자동차 추격전을 추출합니다. 하지만 초반이 지나면 이야기가 번갈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확실히 모든 측면을 즐길 것입니다. 감독은 이 컨셉을 신중하게 다루었고 더욱이 이것은 섬세한 장르입니다. 하지만 그는 첫 장면부터 관객의 흥미를 유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게다가 줄거리는 일반적인 스토리와 매우 다릅니다. 그러니 만약 당신이 심리적 살인적 복수를 경험하고 싶다면 그 경험이 당신을 기다립니다. 한국의 로맨스물은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하지만 스릴러와 미스터리는 항상 기대 이상입니다. 이 작품이 다시 한번 증명하듯이요. 잘 쓰인 스토리에 잘 연기된 역할이 있습니다. 모든 배우, 특히 3명의 주연 배우가 너무나 잘해서 진실이 마침내 밝혀질 때까지 모든 사람을 계속 의심하게 되고 그때조차도 그들의 추격전은 당신을 자리 끝자락에 앉혀둡니다. 스릴러 연쇄살인범 유형의 이 명작 영화를 꼭 보세요. 원래는 엉뚱하게 쓰여지고 과대평가된 영화라고 생각되었지만 놀랍게도 흥미로운 반전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연기는 설득력이 있고 좋은 액션과 다양한 줄거리가 있는데 현실에서는 일어나지 않지만 꽤 매혹적입니다. 또한 마지막 액션 시퀀스는 인간으로서는 조종하기 힘든 몇 가지 움직임으로 영화를 다소 망쳤지만 그 외에는 전반적으로 볼만한 좋은 스릴러입니다. 이 영화는 정말 재밌었어요. 처음에 왜 살인범이 책으로 자백을 하고 왜 그럴까요? 이슈는 영화가 진행될수록 점점 더 재밌어졌어요. 이 영화는 제 기대를 훨씬 뛰어넘었습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장면, 반전, 연기, 스토리 모든 게 잘 만들어졌습니다. 반전에 얼마나 놀랐는지 기억에 나지 않고 확실히 소름이 돋았습니다. 아드레날린이 솟구칩니다. 이 영화를 강력히 추천합니다. 실망시키지 않을 거예요. 맹세합니다. 진짜 살인범은 누구일까요? 경찰이 연쇄살인범을 잡았을까요? 스토리가 전부이고 반전이 엄청 좋습니다. 꼭 봐야 할 한국 영화. 영화는 액션으로 가득 차 있고 위험한 자동차 추격 장면에 스릴을 더합니다. 영화 전반에 걸쳐 영화 감독, 카메라맨, 멋진 연기, 남자 주연의 분노와 불안 표현을 많이 칭찬하고 싶습니다. 진정한 의외의 범죄 스릴러, 첫 장면부터 손톱을 깨물기 시작했고 영화가 끝날 무렵에는 손 전체를 다 먹어치울 것 같았어요. 스토리, 연출, 연기가 모두 너무 강렬했어요. 뭔가를 놓칠까봐 눈 깜빡일 순간이 하나도 없었어요. 대단한 영화입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 5번째로 본 한국 스릴러 미스터리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한국 영화에 푹 빠졌습니다. 특히 미스터리 스릴러 장르에서요. 같은 장르에 관심이 있는 분들을 위해 추천해드릴 영화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살인의 추억. 두 번째, 곡송. 세 번째, 악마를 보았다. 놀라운 스릴러 영화입니다. 한국 스릴러 영화는 정말 좋습니다. 줄거리가 너무 흥미로웠고 의자 가장자리에 앉을 수 있는 반전이 있어서 좋았습니다. 좋은 영화였고 서스펜스, 스토리, 결말의 반전 모두 좋았고 배우들의 연기도 훌륭했습니다. 여기저기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쉽게 무시할 수 있으니 팝콘통을 들고 시청하면 됩니다.
와, 정말 대단한 영화. 내 감정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어. 확실히 한국 스릴러 영화 중 최고야. 다들 꼭 봐야 해. 영화가 얼마나 훌륭하게 만들어졌는지 설명할 단어가 없습니다. 놀라운 연기, 완전히 다른 차원의 격투 장면, 환상적인 줄거리, 좋은 영화입니다. 정말 대단한 영화예요. 꼭 봐야 해요. 굉장한 줄거리, 오랜만에 최고의 스릴러를 봤어요. 볼만한 좋은 영화이고 예측할 수 없는 전개가 있고 이 영화에 출연한 모든 배우들의 연기가 훌륭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정말 즐겼습니다. 최고의 한국식 서스펜스 스릴러 중 하나입니다. 이 영화에서 가장 좋은 부분은 작가입니다. 연기는 훌륭하고 서스펜스가 가득했습니다. 이 영화의 모든 순간을 즐길 수 있을 것입니다. 굉장한 영화, 훌륭한 스토리라인, 빠른 속도, 좋은 연기, 전반적으로 즐거운 경험이었습니다. 훌륭한 작품입니다. 훌륭한 각본과 훌륭한 연기, 이 영화를 다른 관객들에게도 공유해 주세요. 엔딩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이 걸작을 꼭 봐야 해요. 완벽한 스릴러입니다. 만점의 평가를 받을만 합니다. 놀라운 줄거리, 긴장감 넘치는 클라이맥스, 완벽한 스릴러에 필요한 모든 요소가 갖춰져 있습니다. 영화는 흥미진진하고 스릴러인데 감독이 끝까지 긴장감을 유지한 점에 찬사를 보냅니다. 놀라운 한국 배우들이 완벽한 역할을 맡았고 줄거리가 매우 잘 정의되어 있습니다. 최고의 액션 스릴러 영화 중 하나, 제가 가장 좋아하는 한국 영화 중 하나입니다. 정말 대단한 영화입니다. 살인 스릴러 팬이라면 꼭 봐야 할 영화입니다. 댓글 반응 잘 보셨나요? 전체적으로 이 영화에 굉장히 만족하는 리뷰들이 많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약간의 디테일이 떨어지는 부분을 이 영화의 입이 딱 벌어질 정도의 액션 장면들이 완벽하게 보완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또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봉준호 감독이 총감독과 시나리오를, 정병길 감독이 액션 안무 감독을 하는 영화를 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류 클래스TV는 한류 외신과 해외 반응을 꾸준히 쫓아가 보겠습니다. 재밌게 잘 보셨나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은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항상 하시는 일마다 대박 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Ni se te ocurra. Olvida el ganso y los tomates. No hables de las ballenas. No es un acuario. No actúes como tonta. Que eras una genio. ¿Sí? No vayas a presumir, a la gente no le gusta eso. Y no digas cosas sin sentido. Y bueno, ¿terminamos? Hasta pronto. Abogada, tengo mucha curiosidad por conocerla.